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기 전에 썸네일이랑 제목에서 미리 보고 오셨다시피 LG생활건강에서 여드름성 피부를 위해 각 잡고 만든 신생 브랜드인 바이오디티디의 전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디티디라는 브랜드는 제가 이 제품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로 리쉬뷰티님의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리쉬뷰티님 계정 그 게시물에 바이오디티디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이제 게시물로 뜨더라고요. 왜냐면 이 바이오디티디라는 브랜드가 LG생활건강이랑 네이버 뷰스타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제가 또 트러블이 잘 나는 그런 피부를 가졌다 보니까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그런 제품이 나왔다. 그럼 또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써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총 20일 동안 꾸준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저의 찐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바이오디티디에서는 클렌징 폼, 크림, 블레미쉬 트리트먼트, 스파 카밍 젤, 쿠션 이렇게 총 5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식초 성분이 여드름성 피부에 좋다는 사연을 착안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허브 비니거 팅처 포뮬러가 함유되어 있는데 사과에서 얻은 애플사이다 비니거랑 병풀, 카렌듈라, 카모마일 등 피부 진정에 좋은 5가지 허브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거입니다. 바이오디티디 아크네 포밍 클렌저. 사실 제가 4년째 천연 비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렌징 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리뷰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오랜만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이 펌핑 타입의 용기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클렌징 폼을 사용했을 때도 그 이렇게 막 위아래로 흔들어가지고 거품 내서 하는 거품기?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클렌징 폼을 거품을 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용기 자체가 이렇게 펌핑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거품기를 사용하는 그런 귀찮음의 단계 사용 없이 클렌징 폼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약산성 pH로 돼 있어가지고 세안 후에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한 편이에요. 왜 약산성 클렌저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안을 하고 났을 때 이게 다 닦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피부가 약간 미끌미끌하고 촉촉한 편이잖아요. 이 아이가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에 무슨 수분막이 하나 씌워진 것처럼 촉촉함이 유지가 잘 돼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렌징 폼에는 피부 턴오버에 도움을 주는 바하,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데일리하게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근데 제가 환절기가 되면 특히 이 코 주변 이 코 주변에 하얗게 각질이 좀 눈에 띄는 편인데 근데 이번 환절기에는 아직까지 이 코 주변에 흰 각질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좀 데일리하게 각질 케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단점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품의 단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이 펌핑하는 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좀 뻑뻑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펌핑 용기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힘을 줘서 눌러줘야 한다는 점? 근데 이렇게 누르고 나서 다시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거! 바이오티디 하이드라 카밍 크림. 이 하이드라 카밍 크림 같은 경우에는 수분 젤 타입의 크림이기 때문에 피부에 조금 유분기가 돌거나 무겁게 마무리되는 크림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아주 좋을 그런 제형인데요. 이 제품에는 판테놀, 펜타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피부 속 보습을 잘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특히 수부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의 속 당긴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분기가 있거나 모공을 막는 성분이 포함된 무거운 크림류는 피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흡수시켰을 때 끈적임이 1도 남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제가 좋아하는 마무리감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복합성 피부를 가졌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 겨울이 되면은
볼의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볼의 건조함이 이렇게 확 느껴지는데 이 제품만으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했을 때는 저한테는 수분 보습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용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름에 사용했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할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만 더 빨리 출시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굉장히 가볍고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 타입이어서 저는 스킨케어 할 때 앰플 단계를 생략해버리거나 아니면 앰플을 한 번 정도만 레이어링 해준 다음에 그 위에 이 하이드라 카밍 크림을 한번 발라준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보습감 있는 그런 크림을 위에 한 번 더 얹어주면 딱 좋더라고요. 세 번째 제품은 요거 바이오디티디 블레미쉬 트리트먼트. 여러분 이 제품은 그냥 사세요. 아니 이 제품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5가지 제품의 순위를 매겨보자면 이거는 진짜 단연코 1등입니다. 블레미쉬 트리트먼트는 스페셜 케어 제품인데 스팟이 지나간 후에 남은 잡티, 색소 침착된 부분을 케어해주는 미백 기능성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크림을 바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발라주면 되는데 유분감이 느껴지거나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서 잘 펴발려지고 흡수도 금방 돼서 피부가 답답하지 않아요. 특히 화장 전에 발라도 전혀 화장이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피부과를 따로 다니지 않고 집에서 제가 직접 셀프 케어를 하기 때문에 압출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압출 후에 색소 침착이 되지 않게 애프터 스팟 케어를 열심히 해주는 편인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니까 진짜 한 2, 3일? 이렇게 며칠만 사용해줘도 이 거뭇거뭇한 부분이 밝아지는 게 제 눈에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재구매 의사가 완전 100%예요. 진짜 제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히 잘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단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서 써보시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바이오디티디 스팟 카밍 젤. 이 스팟 카밍 젤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블레미쉬 트리트먼트랑 같이 스페셜 케어로 나온 제품인데 블레미쉬 트리트먼트가 스팟이 지나간 후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이 스팟 카밍 젤은 진행 중에 스팟을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스팟 카밍 젤에는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노란 빛을 띠고 밤에만 사용 가능한 나이트 케어 제품인데 고민 스팟이 두껍게 쌓인 각질, 피지까지 케어해주는 제품입니다. 제가 바이오 오디티디 제품들을 사용할 때 아침에는 하이드라 카밍 크림, 블레미쉬 트리트먼트의 조합으로 사용을 해주고 저녁에는 여기에 스팟 카밍 젤을 더해줘서 사용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과연 이런 레티날 성분이 들어간 게 스팟 케어를 잘 해줄까?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보통 이런 레티날 성분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공 부분을 신경 써줄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행 중인 스팟을 케어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살짝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해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완전 설득시켜줬어요. 저녁에 이 제품을 이제 트러블 부위에다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라주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케어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곧 농이 찰 것 같은 그런 스팟들은 다음날 일어나 봤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농이 차올라가지고 그 이후에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상태를 만들어주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농이 보이지 않고 좀 딱딱하게 나는 그런 스팟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거를 발라주면은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그 볼록함도 줄어들고 딱딱함도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아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거입니다. 바이오 오디티디 카밍 쿠션 1호 아이보리 베이지. 이 카밍 쿠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호이지만 1호, 2호 이렇게 총 2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카밍 쿠션은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통과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가능한 쿠션이에요. 색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차분해서 피부의 붉은기를 잘 커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모공도 정리가 나름 잘 되는 편이었어요. 발릴 때 촉촉하게 잘 펴발려져서 바르기가 쉬웠고 마무리감이 많이 매트하지 않은 세미매트 정도의 마무리감이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피부 본연의 광을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이 바로 이 쿠션의 퍼프인데요. 보통 피부에 닿는 면이 보들보들하고 손에 닿는 면은 코팅 처리가 된다던가 뒷면하고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퍼프는 앞뒷면 재질이 같아서 퍼프를 딱 손에 잡았을 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촉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을 이제 말해볼 건데 사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21호보다 약간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17호에서 19호 호스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제 피부에 올렸을 때 이 1호 색상이 그다지 밝지가 않다는 점? 이게 아무래도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쿠션이다 보니까 컬러 자체가 굉장히 차분한 편이에요. 그리고 붉은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컬러 자체가 조금 노란기도 띄고 있고 약간의 획기도 띄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제 피부 위에서 막 화사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쿠션을 사용해주려면 톤업 선크림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고 이 쿠션을 사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두 번째 단점으로는 묻어남이 조금 있다는 거? 이 쿠션이 아무래도 완전 매트한 쿠션이 아니기도 하고 발릴 때도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 편이라 이 제품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제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쿠션을 바르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보면 자국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좀 묻어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을 마스크와 함께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위에 파우더로 마무리를 한번 해주거나 메이크업 픽서를 뿌려준다거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LG생활건강에서 각 잡고 만든 바이 ODTD의 전 제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총 20일 동안 꾸준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블레미쉬 트리트먼트랑 이 스파 카밍 젤은 진짜 강추입니다. 바이 ODTD가 신생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마음껏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